상속회복 청구권에서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거 하나가 제척기간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차지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 즉 상속회복 청구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사례 중에 오랜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고 두었던 그 지방 선산, 이걸 나중에 보니까 장남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전부 다 자기 앞으로 이전을 했다. 그랬을 때 고향에서 떨어져 사는 다른 상속인들이 구제할 방법이 있냐, 이런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상속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속회복 청구라는 게 뭐냐 하면 상속권이 참칭 상속인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상속회복 청구입니다. 우리 민법 999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참칭 상속인이라는 법률 용어인데, 이제 요거를 한번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칭 상속인이라는 말은 외관상은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상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는 상속인이 아닌 겁니다. 무효인 혼인의 배우자 같은 경우죠. 무효니까 상속인이 아닌데 배우자로 되어 있는 거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자 계약이 무효인데 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칭 상속인이 대표적으로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 단독 상속인이라고 자기가 이제 주장을 해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는 경우, 공동 상속인 중에 자기 상속분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자기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참칭 상속인입니다. 상속회복 청구의 이제 당사자를 알아보면 회복 청구권자는 당연히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죠. 그럼 상대방은 누구냐? 당연히 참칭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자고, 또 하나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도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속인이 아닌데 내가 상속인이다, 공동상속인들이 있는데 내가 단독 상속인이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등기 이전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런다, 상속권 침해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참칭 상속인은 아닙니다.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보통 소송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데 소송 외에서도 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거고요. 청구권이 행사돼서 판결이 선고되면 참칭 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상속회복 청구권에서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거 하나가 제척기간의 문제입니다. 민법에 보면 소멸시효라는 말하고 제척기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겠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일반 채무가 있을 때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네 권리는 소멸이 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신 소멸시효에는 중단이라는 말도 있고 이제 정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5년쯤 지나가지고 소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10년이 가는 거죠. 제척기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기간 안에 행사 안 하면 없어진다. 무조건 행사해라. 중단도 안 되고 정지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두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를 못하도록 하겠다. 이게 제척기간인데 상속회복 청구권에는 이제 제척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죠. 제척기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그럼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는 게 뭐냐? 판례에서 해석을 할 때는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
또 하나는 자기가 상속으로부터 제외됐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게 자기가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던 걸 아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무조건 3년 내로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고향에 있는 선산을 장남이 분할을 하지 않고 내버려둔 사이에 동네 사람들한테 나 혼자 상속받은 거다. 근데 등기를 못한 거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동네에서 모르니까 보증인들이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다 옮긴 거예요. 형제들이 나중에 알은 거죠. 그런 사실이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안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이라는 제척 기간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권의 침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0년 내에는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된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포기하는 게 가능하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상속인의 강요나 이걸로 인해서 포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회복 청구는 포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인이 재산을 남겨놓고 또 채무도 남겨놓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의 재산하고 이제 혼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막는 그 재산 분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